네, 안녕하세요. 리버모어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좀 최근에 한 5개월 동안 내내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휠라코리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는 것처럼 6월 달, 5월 말에 87,900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5개월 동안 내내 빠지면서 약 한 32% 빠져 있는 모습인데 왜 주가가 빠졌던 그런 이유인지 먼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먼저 주가가 이렇게 5개월 동안 빠지게 된 원인 세 가지가 뭐냐면 최근 2년 동안 약 7배나 올랐던 너무나 막대한 상승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단기 피로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이 특히 2017년 또 18년 초 이때부터 물량을 많이 모아가면서 주가를 크게 증폭시켰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많은 수익을 냈던 외국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던 상황이 있었고요. 뭐 이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라 USA,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지사가 있는데 그쪽에 대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6월 달부터 시장에 전달되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을 불러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당시 때에 중국 자회사가 있는 안타스포츠가 분식 회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8월 달에도 휠라코리아 중국발 분식 회계 루머에 흔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의혹 때문에 휠라코리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이슈가 주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억눌렀던, 특히 그러면서 8월 달에 더더욱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공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쉽게 빠졌던 그런 최근 흐름이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는 결론적으로 휠라코리아의 장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휠라코리아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글로벌 의류 경쟁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 휠라코리아의 그 1년 매출의 약 76%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인 뭐 FNF나 LF보다는 해외 쪽 의류 기업들과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2019년 9월 달 기준의 자료인데 뭐 차이가 별로 크진 않습니다. 보시면 휠라코리아를 제가 빨간색 박스로 했는데 옆에 뭐 캘러웨이, 뭐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푸마, 뭐 기라성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의류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시가총액은 조금씩 다 편차가 크게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비교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 휠라코리아의 어, 내년도 2020년 내년도에 예상 퍼가 11.2배로 매우 낮습니다. 근데 뭐 옆에 있는 캘러웨이만 하더라도 15배, 24배, 23배, 41배, 30배 다 보면 최소한 15배에서 2, 3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데 휠라코리아만 11배 수준으로 매우 낮은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더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휠라코리아이기 때문에 분명 이 퍼도 좀 더 할증받아서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타 스포츠 관련해서 분식 회계 관련한 이슈가 없어졌습니다. 이제요. 왜 그러냐면요. 어, 일단 휠라코리아가 안타 스포츠 분식 회계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때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또 지금 한창 그때 그 이슈가 불거졌던 때가 지금 올해 한 7, 8월 달 이때였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안타스포츠의 주가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내내 그런 부식회계 이슈와 상관없이 주가가 내내 신고점을 세우고 있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예. 최근에 사실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안타스포츠는 뭐 부식회계가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차트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신고점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분식회계 그런 루머를 받고 있는 회사 당사자 회사가 이건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식 회계에 관련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휠라코리아와 안타스포츠의 주가 추이를 보면 올해 5월, 6월, 특히 7월, 8월 이때 보시면 안타스포츠는 내내 잘 가고 있는데 휠라코리아는 거꾸로 빠지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벌어져 있는 이 주가의 갭 차이 이만큼은 분명히 언제가 되었든 다시 한번 휠라코리아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안타스포츠만큼의 방향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점을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나 기업은 당연히 이익이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것이겠죠. 영업이 추정치가 앞으로 더더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 컨센이 나와 있는데 올해 고점이었던 6월달 그리고 안타스포츠 분식회계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8월달 또 미국 필라 USA의 성장 둔화 우려가 있었던 또 5월달 6월달 보더라도요 그 이후에도 증권사들의 평균적인 추정치는 오히려 매출액 추정치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 컨센도 역시나 5월, 8월달 노이즈가 심했던 때 대비해서도 횡보하거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작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휠라코리아의 올해 컨센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공매도가 극심해서 주가가 힘들었지만 실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굳건하다는 거죠. 예, 좀 더 자세히 본다 한다면 내내 성장을 크게 해왔던 필라코리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특히나 물론 2017년부터 매우 크게 급증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올해에도 매출액이 작년 대비 17%,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0% 증가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증가하고 내후년에도 증가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표로 나타내면 급성장했던 과거 모습이었고 이게 올해의 모습인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세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루머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상반된 그런 흐름을 최근 5개월 동안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문제가 되었던 고점 찍고 내려왔던 2019년 6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반 정도 기간 동안에 4개월 반이나 한다면 거래 수로는 한 달에 20거래일이니까 약 한 90거래일로 볼 수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크게 매도했죠. 무려 4,750억씩이나 순매도를 했고요. 그와 반면에 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에 무려 3,200억 원을 순매수했었고 또 그 4개월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평균 매수 단가가 5만 9천 이 정도 라인입니다. 오늘 종가가 5만 8천 원도 안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4개월 반 동안 외국인의 막대한 그런 공매도와 여러 가지 금액들을 연기금과 기관들이 열심히 방어했는데 그 방어한 평균 단가보다 오늘 종가가 더 낮으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저평가받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4개월 반 기간 동안에 외국인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6월 달부터 10월까지의 모습 봤는데 이 공매도 부분인데 공매도 금액이 약 5개월 동안만 6,985억입니다. 너무나 막대한 금액의 공매도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쇼커버링이 된 금액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너무나 강한 공매도가 이렇게 괴롭혔고 특히 안타스포츠 관련한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던 특히 8월 중순 때는 공매도 물량이 막대하게 증가해서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렸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공매도에서 거의 한 90%는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뭐 JP 모건이나 특히 메릴린치 이런 쪽에서 많이 공매도를 하고 있죠. 역시나 휠라코리아도 결국에는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억울하게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관에서는 특히 연기금이 강하게 물량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휠라코리아의 6월 달부터 10월 30일까지의 연기금의 수급 형태를 체크해 봤는데요. 금액으로 해갖고 지금 이 빨간색 네모, 이 빨간색 선이 6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연기금의 순매수 누적치입니다. 보시면 내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빠진 거 상관없이 내내 순매수량은 크게 모아가고 있고 이 5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연기금은 무려 1630억씩이나 막대한 금액을 휠라코리아에 사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연기금이 휠라코리아의 지분을 약 한 6% 갖고 있었거든요. 6%. 근데 보시면 9월 26일 날 물론 10월 달에 샀으니까 10월 달에 좀 올랐겠죠. 어쨌든 9월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지분율이 12%입니다. 거의 지금 1년 동안만 해도 지금 6% 이상을 지분율을 늘린 거예요. 국민연금이요. 막대하게 사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주로 이제 장기적인 그런 투자를 표방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접근인데 되게 국민연금 내부 하우스에서 체크하는 적정한 주가 가치보다도 낮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고 특히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주가는 비록 빠져 있지만 앞으로의 장기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량을 강하게 모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그래서 외국인 공매도와 연기금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 영상에서는 휠라코리아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연기금 편이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더 힘내서 화이팅 해준다면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 매수 단가를 어디서 살지도 중요하고 또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손절 라인도 중요하긴 한데 또 중요한 것은 목표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휠라코리아 매출의 약 76%는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쪽 주요 의료 경쟁업체와의 12개월 선도 펄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잣대가 좀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도 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좀 체크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유수 의류 경쟁 업체들의 퍼가 최저 15에서 최대 한 2, 3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40%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15%퍼 15까지만 보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휠라코리아한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15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배니까요, 지금요. 휠라코리아의 내년 예상 EPS가 4,780원입니다. 내년도 EPS죠. 자, 그러면 적정 주가를 구할 때 내년 EPS 곱하기 퍼 제가 주고 싶은 프리미엄 15배를 곱하면 주가가 대략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밴드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밴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임의로 정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퍼가 15배가 될 수도 있고 12배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의 공매도가 끝나고 난다 한다면 쇼커버링 들어오게 되면요. 퍼가 15배가 아니라 2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퍼는요. 왜냐면 보시면 당장 2018년 12월 작년 연간 퍼가 22배였어요. 예. 성장 이제 막 할 때가 15배였고 성장을 더 크게 했었던 2018년 연간 퍼가 22배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프리미엄을 보수적으로 15배만 본다 하더라도 직선 주가 이건데 만약에 22배를 본다 한다면 22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럼 이건 뭐 바람일 뿐이겠지만 지금 4,780원 EPS 곱하기 22배면 직선 주가가 10만 5천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보수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 정도 라인을 한번 볼 수 있겠다. 충분히 15배에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현 시점에서 매매를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건 좋을지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종가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6만 원을 뚫으면서 좋은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한번 JP 모건의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만약 1차 매수를 본다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 기관이 계속 순매수를 하면서 이 5만 5천 원 라인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의 약 4개월 반 동안에 3천억 원이 되는 막대한 금액의 순매수 평균 금액이 대략 5만 9천 원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 정도니까 그래도 우리가 매수한다고 한다면 이 검은색 밴드 내 5만 5천 원에서 5만 9천 원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우리가 들어간다, 물량을 모아간다 한다면 3천억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막대한 금액의 기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버스 부분에서 1차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빠져버린다 한다면, 그러면 5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아쉽지만 좀 물량을 다 정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낮은 값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쪽 9월달 중순 이때 가리켰고, 또한 제 차트에서 이 녹색 선이 200일선 경기선인데 200일선이 같이 또 모아 있는 이 6만 5천 원 라인, 이 부분을 1차 목표가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이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퍼 15배로 볼 수 있는 7만 원 라인까지도 더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6만 5천 원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한 16분 되는 좀 긴 시간 동안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좀 상세하게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도 좀 지루하지 않고 내용들을 다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휠라코리아 연기금이 좀 화이팅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126억 샀네요. 많이 샀고, 오늘도 보면 지금 오늘도 연기금이 28억 원 샀고, 오늘도 사모펀드가 또 오늘 요즘에 또 들어오고 있네요. 사모펀드에서도 52억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외국인의 공매도에 굴하지 않고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퍼 최소한 15배 이상 갈 수 있도록 우리 기관 연기금들 화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차후에 내용들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